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당국의 허락 없이 국제 전화를 하면 처형당하는 세계 유일한 나라, 탈북 여대생 박연미 씨가 전한 북한 인권의 실태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맨해튼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에 대해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습니다. 15개 이사국 중 거부권을 지닌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표를 던졌고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습니다. 인권과 관련한 이슈가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이전 사례는 안보리가 독자적으로 안건을 올린 경우이고 유엔 총회 결의를 반영해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18일 유엔 총회 3위원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10개 이사국이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 인권을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뉴욕 한인회가 수상하는 올해 한인상은 누가 수여받게 될까요? 어제 한인상 선정위원회는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각 분야별 수상자를 최종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한인회 올해의 한인상 선정위원회는 한인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16명의 수상 후보들을 무기명 투표에 붙여 대상 1명을 포함 총 11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오늘 선정위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를 잘 해주셔서 정말 한인사의 모범이 되는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인상 대상은 97살의 장모를 모시고 화목한 가정을 꾸린 모범적인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한인사회에서도 몸소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곽호수 전 뉴욕 수산인협회 회장이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올해의 한인상은 이소영 이중언어 교사와 김광석 뉴욕 라이언스 클럽 전 총재, 김용철 뉴욕 한인의료협회장,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 박연환 태권도 관장, 서병선 뉴욕 예술가곡 연주회장, 김태자 세종 솔로이스트 단장이 수상하게 됩니다. 또 외국인 특별상은 올해 뉴욕시 의회에서 미주 한인의 날 제정에 큰 공로를 세운 피터 구와 폴 벨론 뉴욕 시의원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올해의 한인상 시상식은 내년 1월 13일 퀸즈 칼리지 콜든 센터에서 열리는 제55주년 뉴욕 한인의 밤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그들이 우리 중 1명을 데려가면 우리는 2명을 데려간다. 뉴욕시경 경찰 2명이 보복 살해당하면서 뉴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음주운전 단속과 각종 범죄로 비상인 NYPD가 모방범죄 주의보까지 내리면서 비상사태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직후 모든 경관들에게 모방범죄 주의보를 내리고 정규 경찰이 아닌 보조경찰들의 거리 순찰 투입을 중단시켰습니다. 특히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빌 브란튼 뉴욕시경국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주변에 경찰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려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경우 즉각 신고해달라며 시민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뉴저지주 경찰도 아직 특별한 위협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 홀로 순찰하지 말 것, 매일 반복적으로 하던 행동의 패턴을 바꿀 것, 비상 상황 시 추가 경찰력을 투입해 대응할 것 등의 주의사항을 하달했습니다. 뉴욕시 경찰 노조 등도 노조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2대 이상의 경찰차가 함께 이동하도록 하고 방탄조끼와 같은 보호 장비를 상시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올해 최고의 뉴스는 미주리주 퍼거슨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 세계를 경악해 했던 에볼라 바이러스와 이슬람 국가의 기자 참수 등 올 한 해 미국인들은 놀람과 충격, 분노가 얼룩진 한 해였습니다. AP통신은 미 언론사의 편집 책임자 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2명이 올해의 뉴스로 미주리주 퍼거슨 사건을 꼽았다고 발표했습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해 뉴욕과 퍼거슨 사건 모두에서 해당 지역 대배심이 가해 경관에 대해 불기소 판정을 내렸고 그 이후 미국 전역에 걸쳐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두 번째 뉴스로는 전 세계적으로 7,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이 꼽혔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가 이라크와 시리아 북부에서 인질을 참수 살해한 것이 지목됐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 상하 양원을 장악한 것이 네 번째 뉴스로 선정됐습니다. 그 밖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이 5위,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의 실종 사건이 6위, 이민개혁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7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동성결혼 허용 확대, 미 보훈처의 각종 비리가 각각 8위에서 10위로 선정됐습니다. 노아은행이 뉴저지 포트리로 본점을 이전했습니다. 노아은행은 은행 서비스 수요 증가에 발맞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약속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아은행이 뉴저지 포트리로 본점을 이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포트리 르모인 애비뉴 선상에 위치한 노아은행 포트리점에서 진행된 개점식에는 신흥수 은행장과 마크 소코리치 포트리 시장, 김영만 이사장 등이 참석해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흥수 은행장은 한인 동포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기에 포트리점을 성공적으로 오픈할 수 있었다며 한인 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이전을 통해 규모를 확장한 만큼 더욱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로 고객들의 편의를 최우선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전하면서 이 3층 건물을 다 단독으로 쓰게끔 돼 있어가지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손님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같이 좋은 장소에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이전한 노아은행 본점은 지상 2층과 지하 1층의 건물로 총 12,000 스퀘어핏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직원 수를 늘려 기존 직원 포함 현재 총 40명의 직원이 포트리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인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해온 노아은행은 디파짓과 SBA 론 등 금융 서비스를 강화해 동포사회에 적합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비즈니스를 사고 파시기 전에 꼭 저희 은행하고 먼저 상담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그 상품이 뭐 있는지 또 어떤 게 제공이 되는지를 같이 그 파트너로서 이렇게 항상 먼저 의논하고 가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점식을 가진 노아은행 포트리점은 2337 르모인 애비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인천 김포 국제선에서의 길고 긴 출입국 수속이 한결 간편해집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탑승권을 발급받은 승객들은 별도의 확인이나 교환 없이도 출국이 가능해집니다. 한국국토교통부가 탑승 수속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제선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이 웹 모바일로 탑승권을 발급받아도 별도로 항공사 발권 카운터를 방문해 신원 확인 후 종이 탑승권으로 교환하도록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항공보안법의 개정으로 승객의 탑승 수속 정보를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웹 모바일 발권 승객이 인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을 이용할 경우 간소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자 확인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해 좌석 배정 등 탑승 수속을 완료한 승객은 공항 내 출국장에 설치된 전자 확인 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여권 확인만 거치면 별도로 발권 카운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국토부는 이 서비스의 시행으로 최대 30분 정도의 탑승 수속 시간이 단축되고 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한인단체들의 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한인커뮤니티재단이 6개월 이상 운영된 비영리 단체를 선발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한인커뮤니티재단은 2015년도 보조금 지급을 위해 각 비영리 단체들의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월 9일 오전 10시 맨해튼의 한인커뮤니티재단 사무실에서 보조금 수혜에 대한 안내와 신청 과정에 관련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국세청 허가를 받아 6개월 이상 운영된 비영리 단체로 경제적 안정과 건강, 안전과 노인복지, 청소년 복지, 공동체 발전 등 6개 분야에서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단체들이 선발됩니다. 재단 측은 단체 중에서도 개인이나 가족이 서비스를 통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에 선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조금 수혜에 대한 안내와 보조금 신청서는 한인커뮤니티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고 신청 마감일은 2월 17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한인 정치력 신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시민참여센터가 야심찬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을 대통령 선거 준비의 원년으로 삼고 한인 정치력 신장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의 뉴저지 오피스는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시민 역량 개발과 풀뿌리 교육 프로그램 강화, 공공정책과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관련 사업 확대 등 2015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한인 유권자 등록률 80%, 한인 투표율 80%를 목표로 전개 중인 캠페인이 한인 정치력 신장의 초석이라며 2016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대대적인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새해 풀뿌리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풀뿌리 인턴십을 4월에서 11월까지 운영하고 제2회 미주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1차 준비 모임은 1월 3일 워싱턴 DC에서 연방의회 개원식 직후 열릴 것으로 예정됐습니다. 센터는 또 일본군 강제 동원 위안부 관련 사업도 확대합니다. 위안부 결의안 통과 8주년 행사를 비롯해 쿠퍼버그 홀로코스트 센터 지원과 공조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